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의 탈북을 계기로 북한이 해외 각지에 검열단을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외 식당 종업원 등 이른바 엘리트 계층의 이딴 탈북에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부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외 근무자들의 사상 검열과 함께 의심자들은 즉각 철수시켜라. 김정은은 최근 검열단을 해외 각지의 대사관과 대표부 무역상사에 급파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북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대북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해외 파견자의 이딴 탈북에 분노하며 컴퓨터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샅샅이 검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된 북한의 검열단은 주재기관의 상납금 납부 실태와 주재원 생활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데 이어 보위부 검열단이 휴대용 IT기기 사용 실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소식통은 전례 없는 고강도 검열이었다며 13명 북한 식당 종업원에 이어 태영호 공사의 탈북에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영호 공사의 망명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재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딴 탈북과 망명에 북한이 해외 검열단 파견과 가족 소환 등을 통해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북한 대사관을 탈출해 서울로 들어온 태영호 공사의 부인은 북한의 이른바 빨치산 가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들 둘을 모두 데리고 탈북했는데 북한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500룡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8사단장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김일성의 충신이었습니다. 500명 동지는 직무가 높아지고 어깨 벽이 무거워질수록 어느 한순간도 자신이 수령에 전사라는 관점과 입장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망명한 태영호 공사의 부인 오해선이 이 500룡 가문이라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핵심 권력층인 빨치산 가문의 탈북은 북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아들 둘을 모두 데리고 나온 점도 이례적입니다. 아이를 내놓고 가야 되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는데 부정부패 확산으로 해서 가족들을 다 나와서 데려나와서 탈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가운데 태영호 공사가 북한 인민군 대장 태병열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현재 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망명,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가족은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곧장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지 장덕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게임광으로 알려진 태영호 공사의 둘째 아들이 집중 접속했던 인터넷 게임입니다. 아이디는 놀스코리아이스 베스트코리아. 지난달 13일 이후에는 접속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쯤 태공사의 두 아들은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고 태공사 가족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난달 중순이 망명 시점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한 달 뒤 우리 정부는 태공사와 그 가족이 입국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태공사 망명에는 한국과 영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태공사의 망명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가라고 보도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부 소식통도 이와 관련 고위급 인사의 경우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 망명 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한다고 말해 같은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제3국 망명설도 한국행을 감추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곧장 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인 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영 양국의 신속한 망명 작전은 북한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 역시 영국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교적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태영호 공사와 함께 입국한 가족 중에는 영국의 명문대 진학을 앞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수재 소리까지 듣던 차남의 대학 진학 문제 등 자녀들의 장래도 망명의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두 아들은 모두 유럽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6살 장남은 영국의 한 대학에서 공중보건경제학 학위를 받았고 덴마크에서 태어난 19살 차남은 올가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남 금혁군은 북한 대사관 인근의 액턴 고등학교에 다녔고 줄곧 최고 성적을 받을 만큼 수재 학생이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소개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는 금혁군이 명문대인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 진학해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태공사가 북한으로 돌아가게 돼 금혁군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걸로 보입니다.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북한 외교관들은 장기간의 해외 생활로 인해서 자녀들이 해외 문화를 섭취하고 그럼으로써 북한 체제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에 매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금혁군이 평범한 영국의 10대 소년처럼 페이스북과 메신저를 즐겨 쓰고 온라인 게임에 열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성장기 대부분을 서구권에서 보낸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을 태공사가 우려했고 결국 망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탈출 전 비밀리에 BBC 서울 특파원을 통해 서울 생활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출 가능성 등 상당히 위험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정하인 기자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수년간 친분을 맺어왔던 영국 BBC 서울 특파원 에반스 기자에게 이메일로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에반스 기자가 평양 특파원을 겸직하고 있어 서울과 평양 두 도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합니다. 에반스 기자는 서울은 엄청나게 번잡하고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반스 기자의 이 대답이 태공사의 한국 망명 결심을 굳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공사의 이 같은 행적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검열단에 발각되면 즉시 가족들과 함께 모두 소환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더구나 북한 해외 근무 간부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수의수 약상을 하면서 자기가 병거도 보고 자본주의 세계를 봤거든요. 김정은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지 않았는가. 에반스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서 망명이 사실이면 무척 기쁠 거라며 태공사가 평소 좋아하던 테니스를 서울에서도 즐기며 사는 행복한 결말을 바란다고 밝혔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태영호 공사가 근무했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은 외신 기자들만 가끔씩 눈에 띌 뿐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학봉 북한 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런던의 외교가가 아닌 서부의 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주택가이다 보니 평상시에는 대사관임을 알리는 국적기를 내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관문에 조그만 현판만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I knew there was a North Korean embassy, but I didn't know exactly where it was. But I knew it was in Ealing, yeah. 평일이지만 북한 대사관의 철저 정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1층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고 2층도 역시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습니다. 우연히 대사관 직원이 취재진에 포착돼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사관 2인자인 태공사가 망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공사의 망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신 기자들이 대사관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지난 6월 영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 이어 대사관 2인자의 망명으로 북한의 유로 외교 천병 역할을 했던 주영 북한 대사관의 입지도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특히 태공사의 망명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현학봉 북한 대사도 조만간 소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최고위급 외교관이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정은 일가의 뒤치다거리까지 도맡아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환멸이 깊어졌고 결국 탈북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방 가수 에릭 클랩튼 공연에 열광하는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 미모의 여성까지 동반해 북한이 비난하는 제국주의 퇴폐 문화에 푹 빠진 백두혈통의 모습은 북한의 주체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태공사는 이런 김정철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북한 체제를 적극 변호했습니다. They hate the different society, different system of my country. That is the reason why the mass media creates all those shocking, you see, terrifying stories about my country. 이념과 현실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면서 태공사의 회의가 깊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외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보는 시각을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위대하다고 선전하라니까 이렇게 선전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더구나 대북 제재 이후 생활고까지 심해졌습니다. For instance, when I drive out from my embassy in center of London here, I have to always think, what about concession charges? 결국 태공사는 북한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환멸이 깊어지며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북한 대사관은 영국을 포함해 유럽에만 12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독일 베를린 중심가의 북한 대사관입니다. 이 북한 대사관은 건물 3동 가운데 2동을 호스텔과 예식장으로 임대해줬습니다. 옆 나라 폴란드에서도 북한은 공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공간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비엔나 협약 위반입니다. 불법이라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금난 때문입니다. 북한은 해외 공간들의 운영 자금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북한 본국에서 충성자금 상납 압박은 매우 거셉니다. 이 상납액도 김정일 때보다 2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상납액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국으로 소환당해 가혹한 처벌을 받는데 외교관들 사이에 이 소환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선 북한 외교관이 이 담배와 TV 2억 원어치를 밀수하다 적발됐습니다. 쿠바에서는 시가를,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상아를 밀거래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마약 밀매, 위패 유통 등 중대범죄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전락하다시피 한 북한 외교관들,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김석철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9년 동안 북한과 미얀마의 불법 무기 거래를 주선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인물에 오른 지 넉 달 만에 사실상 추방당했습니다. 후임은 언제 오시나요? 아니, 그건 뭐 물어보지 말라요. 여기다 보도 다 돼갔으니까. 베트남과 이집트 등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에서도 북한 외교관들이 줄줄이 떠났습니다.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결의를 채택한 이후 추방 또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주재국을 떠난 북한 외교관과 주재원은 10여 명에 이릅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상 특권을 악용해 범죄 행위를 일삼는 북한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외교 특권을 활용해서 불법 활동, 비자금 조성해왔는데 거기에 많은 제약들이 있고요. 그러다 나니까 외교관들 그리고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압박이 차려지는 거죠. 현재 북한의 해외 공관은 모두 47곳. 북한은 올 상반기에도 새로 공관을 개설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해당 국가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